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29쪽을 공부를 하셨는데 사실상 29쪽은 자기 몸을 보존하는 보신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맞고 오늘 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나라를 보존한다 하는 뜻으로 보국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본래 한비자가 이렇게 글을 쓸 적에 이를 쓸 때에는 노자 도덕경의 주석으로 썼는데 노자 도덕경의 주석의 내용이 보신법이고 보국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공부할 자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국법인데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튼튼하게 보존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 사는데 거의 그냥 살 뿐이고 나 즐거우면 그만이고 이런 인식을 갖지 않아요. 소위 노자나 이 한비자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나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익을 줄 수 있을까? 나라를 보존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보존을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가르침이 소위 말하자면은 지식층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이 아니라 지식층 사람들도 눈을 열고 그리고 일반 사람도 보신 보국에 대한 마음의 눈을 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한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한비자 나이 20여 세에 이런 사고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오늘 공부는 30쪽이 되지요. 30쪽인데 첫 문장이 뭐로 시작이 됐느냐. 유도지 군 이렇게 네 글자가 도가 있는 임금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임금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임금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은 도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도 있는 임금은 첫째 밖으로 무원수의 인적이요 이웃 사람에게 원수 맺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웃 나라와 관계를 이게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발휘를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이웃 나라를 살피질 않아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니까 그거는 무엇 때문에 이웃 나라를 안 살피느냐? 그러면은 조금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좀 나이가 있어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우리나라가 사관이 너무 없어요. 역사에 대한 사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웃 나라 살피는 것을 몰라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일거수일투족이 이웃 나라를 관찰하게 돼 있어요. 이웃 나라를 관찰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 나라를 살피지 않고 가는 사람은 절대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거든 이웃 나라를 관찰해야만 된다. 이웃 나라를 관찰해야만 된다. 이거는 우리가 꼭 유념하고 가야 될 일인데 특히 이웃 나라와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원수 짓지 말고 가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이 몇 단계를 내다보고 우리는
교류도 해야 되고 이웃나라와 교역도 해야 되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류, 교역에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 그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이렇게 한비자를 공부하면서 나라는 정말로 이웃나라를 관찰하면서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그렇게 이웃나라와 원수를 맺지 말고, 안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민, 그럼 이것이 백성입니다. 인민들을 덕택을 베풀어야 된다. 백성들에게는 덕을 베풀고 이웃나라와는 원결을 맺지 말아라. 원결을 맺지 말아라. 이것이 언론 보면은 초등학생들 도덕 가르치는 수준의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들 도덕 가르치는 수준의 말인데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기는 정말로 어려운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덕택을 베푼다. 말로는 이러는데 당나라의 처음 임금 당태종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가장 옳은 말을 한마디씩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가장 옳은 말. 이 마음속에 있는 거 정말로 숨김 없이 한번 털어내놓고 말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임금인 본인이 먼저 말을 합니다. 먼저 말을 하는데 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천하의 지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 지금. 그리고 천하의 모든 것을 내 것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내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것은 어느 지방의 특산물인데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갖다 주면은 기분이 너무 좋고, 천하에 뭐든지 없는 것 없는 자기한테 달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더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정말로 옳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실화인데 설화가 됐어요, 지금. 잣나무가 고개 끄덕끄덕 하는 말을 넣은 바람에 설화가 된 거예요. 이 당태종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런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내놓고 한번 말해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재상이 그 뒤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임금님을 한 번 모시고 두 번째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임금님 뵈면은 저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앉아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임금이 기분 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못 내죠. 자기 마음 원대로 다 말하자겠어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고개를 두 번을 끄덕끄덕, 하기 어려운 말 했다고 끄덕거렸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태종의 부인이 이제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더니, 나는 이 세상에 둘도 없고 제일 위대하고 제일 높은 임금하고 같이 사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조포문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오는 신하들 가운데 잘생긴 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저런 놈하고 한번 살아보나, 이 생각이 나더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고개를 3번을 끄덕끄덕 했답니다. 정말로 진짜로 옳은 말을 했다. 이게 이런 말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부인하고도 대화를 하고
재상하고도 대화를 하고 모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당나라, 당태종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임금을 해서 나라를 보존하고 싶거든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이 당태종과 같은 마음가짐이 아주 인간의 가장 근본 마음을 다 꺼내놓도록 이렇게 풀어놓고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임금과 신하끼리 말을 했다 그러면은 거짓말만 하고 말했다 그러면은 딴 말만 하고 이러고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면 딴 행동만 하고 이러면은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죠. 나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요. 사람이 하는 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원찮으면 나라는 망해요. 사람이 시원찮으면 사람이 어쩌면 나라가 망했던가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마다 여기 이제 발췌해 넣었어요. 나라 망하는 것 보면 너무 간단해요. 한 사람 고집 때문에 망하고 한 사람 무지 때문에 나라 망하고 10사람 무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무지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고 한 사람 고집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하지 말아야 되고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나라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글로 가겠습니다. 왜 무원구어 인적자는 밖으로 이웃 나라에 원수를 짓지 않는 자는 그게 이웃 나라와 원결을 맺지 않는 사람은 않는다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기후 제후야에 그 제후를 만났을 적에 그 제후가 이웃 나라 임금이잖아요. 제후를 만났을 적에 외유 예의요. 밖으로 예의가 갖춰져야 된다. 예의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후를 만나면은 반드시 예의가 있게 만난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임금과 임금이 만날 때게 예의예요. 예의. 그래서 제후와 원수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후를 만나거든 외국 대통령을 만나거든 요즘 말로 철저하게 예의를 지켜줘야 된다. 예의를 지켜서 서로 헤어지고 나면은 서로 간에 감명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그러면은 그 감명은 서로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은 절대로 상대방의 나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게 될 적에는 첫째로 상대방과 원결을 맺지 말 것, 둘째로는 그 사람들 만날 때에 예의 범절을 갖출 것.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놓았습니다. 이러면은 나라를 보국할 수가 있다. 보존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예의가 있는 것이고 또 안으로는 덕택의 인민자는 안으로 인민들에게 덕택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민에게 덕택을 베푸는 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자 당시 임금이 추운 겨울에 다 가마를 타고 지금 행차를 합니다. 행차를 하는데 이 가마 타고 가다 보니까 백성들이 개울물을 건너가는데 맨발을 벗고 막 발발발 떨면서 그 개울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 임금이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가마를 내리고 가마꾼들에게 야, 저 백성들을 이 가마로 전부 태워서 저 개울을 건네줘라. 이랬습니다. 하니까 그 백성들이 임금이 타는 가마를 내줘서 개울을 건너가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고맙습니까? 그러니까는 돌아와서
우리 임금님 최고다. 우리 임금님 만만세 막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이 공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공자라고 하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 그 임금 참 인자하구나. 여러분도 똑같이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가 그 임금을 칭찬했으면 공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이 공자는 절대 일반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은 임금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옆에서 깜짝 놀래죠. 그렇게 인자한 임금을 보고 임금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예, 공자한테 이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공자왈 임금이 자기 눈에 보인 것만 알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모르는 임금은 나라를 이끌고 갈 수가 없다. 그 계우를 자기 눈에 보인 사람만 자기 가마로 건네줬는데 그 가마 건네주지 말고 다리를 놔줘버렸으면은 자리가 안 보는 백성들이 전부 물에 안 빠지고 건너갈 거 아니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지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 그게 자기 가마로 건져주는 것이 나라 다스리는 일이 아니다. 이러니까 공자예요. 공자 그냥 공자 지금 젊은 사람들 공자에 대한 불만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옛날식이고 억겁이 지나간 다음이라도 사람의 마음은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일 때에 공자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거기 다리를 놔줘버리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예. 그게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 자기 가마로 건네주는 이런 임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공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민에게 덕택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덕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 덕을 베푸는 일 참 많습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진짜 덕을 잘 베푸는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어요. 다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걸려 있어. 저는 지금 와서 지나간 일,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지금 현실 일어나는 일을 직접 들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바로 못 건져주거든요. 바로 사람들 마음을 바로 바꿔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얘는 우리나라의 현실 얘는 딱 놔둬버리고 얘는 놔둬버리고 두 가지 예만을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려 볼게요. 정말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이 세상에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 하나 있고 그렇지 않고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안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고 자기가 이렇게 바로 설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성공하지 않으면 그냥 삐뚤어져서 살면 되나요? 성공하지 않아도 바로는 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게 정말로 바로 서 있으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바로 서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닦아야 된다 하니까 또 도 생각이 나겠죠? 도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도라는 것은 장자의 도 행지이성이요 명의지연이라 이렇게 해요. 도는 길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면 만들어지는 것이 길이고 명의지연이라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하고 저처럼 해거 이러면 해거라고 부르니까 해거가 된 것이지 이 이름을 제가 저를 만약에 자암 이렇게 붙였으면 해거는 어떻게 하고 자암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붙이면 이름 되고 길은 다니면 길이 나고 이게 도예요. 도가 이름은 붙여서 이름 생기는 것이고 도는 다니면 된다. 그러면 도는 다니는데 어떤
도가 진짜 좋은 도냐?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닌 길이 진짜 좋은 길이에요. 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다닌 길. 도야 많지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설악산 봉정암을 갑니다. 꼬불꼬불. 예. 얼마나 힘들게 가요. 그 길은 있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가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길 제일 많이 다니는 길은 경부고속도로라고 많이 다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좋은 길이요, 그냥. 예.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닌 길,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러면은 사람은 이리 가라고 아무리 권장을 해도 권장한다고 가나요? 길이란 자기가 가서 편하게 생겼으니까 가야지. 편하면 글로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길이란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지면은 그 길로 가는 것이 길이다. 또 이제 이게 그러면은 이게 백성들에게 덕택을 이렇게 딱 베푸는 것은 뭐냐? 편한 길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한 길. 편한 길 만들어주면은 백성들은 전부 예로부터서 누구 때문에 내가 편한지 몰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무원을 잘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무원 잘했던 분. 다른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는 분이요. 조순 씨라고 옛날에 계셨어. 서울시장 했던 분. 조순 씨가 서울시장을 하는데 서울시장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서울시장이 조순이 누구예요? 아마 지금도 조순 그러면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을 해도 누가 시장인지를 모르게 시장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요. 네, 열심히 할 뿐. 이게 가장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제 나라가 정말로 잘 되는 것은 대부분이 정치하는 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정치인이다. 수없이 저는 반복합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중대한 책무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이런 일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한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죠? 백성에게 베풀어주고 베풀어줬다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으로는 백성을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는 기치인사에 사람을 다스리는 일에,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어떤 일에다가 백성을 아주 다스리는데 무엇에 힘쓰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일사자, 사람을 다스리는데 일 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무본 그랬어요. 무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본에 힘쓰도록 만든 것이다. 근본에 힘쓰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자기 먹고 사는 일에 힘쓰게 만들어주면 된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 힘쓰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이제 나라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뜻밖의 복지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딱 정신 차리면은 복지국가에서 돈을 막 주거든. 저는 그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받고 나는 이런 일을 하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백성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래야 깨어나 있는 백성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이 먹어서 한갑 넘으면 전철 같은 거 전부 공짜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러려면은 공짜로 전철을 타고 공짜로 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별도로 그건 공짜로 모셔드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내라고 그래요.
아이고 너희가 여유가 있어. 노인들이라고 노인이지만은 뭐 전철뿐만 아니라 뭐 또 다 내고 살아도 살만한 사람들은 그냥 내게 만들어 뭐 하려고 나이에 저기를 둬요. 예. 그 내는 재미도 있어야지 밤낮 받기만 하도록. 예. 예를 들면은 뭐든지 그 대신에 저는 지금 저기 경상도 지금 포항에서 나이가 있는 분들 어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직업학교예요. 스님이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는 직업학교에서 가르쳐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스님이 1,300명을 월급을 줘요. 그런데 거기에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50만 원 한 달에 타가는 사람, 제일 적게 타는 사람 30만 원 타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배급 받으면 그보다 더 받아요. 그런데 그거 받는 거 말고 와서 일을 해서 몇 푼 가져갈 때 그렇게 기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아니, 일거리는 없고 돈만 있으면 쓰겠어요? 일거리 있는 게 낫죠? 근데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으신데. 네, 일은 있어야 돼요. 일은 있어야 건강도 유지하고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1,300명을 월급을 주는데 그 스님 정말 저는 굉장히 그렇게 그 생각을 근사하게 하고 있는 스님 나는 처음 봤어. 스님인데 그래요. 스님인데. 그래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방해하면은 그건 막아줘야 돼, 정부가. 방해 못하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이지. 그것은 안 하고 전부 배급을 줘버리면은 그건 나라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나라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 시인사의 무본 그래요. 본래 일에 힘쓰게 만든다예요. 자기 업무에 힘쓰게 만든다. 되시겠죠? 네. 자, 우제후 예의면 제후를 만나가지고 예의가 있으면은 이웃나라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킨다면은 역식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웃나라와 예의를 지키면은 절대로 전쟁은 안 일어난다예요. 역자가 이것은 불일역자 병력이 안 일어나는 일이 드물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상대방 나라와 서로 예의를 지키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역자가 병력 역자니까 병력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다. 되시겠죠? 예. 병력이 일어나는 일이 드물고 치민사의 무본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에 무본에다가만 힘을 써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뭐가 부족함이 있냐? 네가 하고 싶은 일에 방해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그럼 바로 고쳐주고 이게 하는 것이 무본에 힘쓰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나라가 해줍니다. 돈은 있고 할 일 없으니까 무엇을 하느냐? 음탕할 음자, 사치스러울 사자. 음탕한 일을 하게 되고 사치스러운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말은 지금 나라가 하는 일 이거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25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래 이게 그때 당시에 가장 사치스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요. 말입니다. 말. 사치스러운 아주
저기 호화스러운 사람의 극치가 뭡니까? 말 타면 가마 타고 싶고 가마 타면 종 두고 싶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사람이 부자 돼가지고 말 타기 시작하면 벌써 사치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마지 소위 대용자는 말이라고 하는 놈을 크게 쓰는 것은 말은 어디다 써야 크게 쓰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말 쓰는 데가 말 쓰는 것은 뭘 해야 하냐 말을 제대로 쓰냐 외공 갑병이 밖으로요 병사들 군인들에게 먹거리 갖다 주는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이 말 힘쓰게 하는 거예요. 먹거리 병사들도 먹어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안으로는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이 물건을 공급해 주는 데다 쓴다. 말을 가지고요 전부 화려한 사치품 운반하는 데다 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군데다 씁니다. 지금 병사들한테 먹거리 갖다 주는 데다가 쓰고 안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물건 운반하는 데다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유도지군이 지금 도가 있는 임금이 임금이 딱 도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왜 희용 갑병하고 밖으로 갑병을 운영하는 일이 드물고 갑병을 운영하는 일이 드물다는 것은 뭡니까? 병사들을 일으키질 않아요. 소위 말하면 전쟁을 안 일으킵니다. 전쟁 안 일으키는 전쟁 안 일으키는 아주 위대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이 다음에 그 부처님 전쟁 안 일으키는 걸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런 세상에 나라를 내버려요. 부처님께서는 나라를 내버리십니다. 전쟁 안 나는 것보다 나라를 가지고 있는 더 나쁘다 내버리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갑병을 그렇게 병사들을 부리는 일이 없고 안으로는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일을 운반하는 일을 금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면 사치품 운반하는 것은 금한다. 그래서 상, 불사, 마의 전투 축배하고 위로는 말 가지고 전투하고 축배하는 것은 져서 진 병사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일을 하지 않고 민불 이 마원통 음물이요. 또 백성들에게는 말 가지고 음물을 요즘 음란한 물건을 소통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서. 지금 이게 음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저쪽에 중국 사천성 가면은 뭡니까 여지라고 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양귀비가 좋아하다 보니까 아침에 따가지고 말을 서안까지 달리게 하려니까 말이 수십 마리가 중간중간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천성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을 죽도록 달리고 나면은 딱 말을 멈추면 말은 죽어버려요. 어떻게 힘을 써버렸든지. 그 다음 말이 또 가져가서 그러니까 그 물건 하나 먹으려고 하면 말이 수십 마리가 죽어버려요. 그걸 앉아서 즐겁게 먹었다고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니 그 뒤로 당나라가 유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라 자체가 운영이 안 되죠. 그따위 짓 하고 사니까. 그래서 멀리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소통시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소정력이 유전주라 힘쓰는 일은 무엇이냐? 힘쓰는 일은 오직 농사짓고 밭 가는 데다만 힘쓰게 만들었다. 근데 요즘으로는 농사짓고 밭 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힘쓰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줬다. 정력의 전주면 힘을 쓰는 것을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면 필차 분권일세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 말은 어디다 쓰느냐? 말은 화장실 청소하는데 쓴다. 말은 어디다 쓰느냐? 다른 데다 쓸 데가 없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데다가 말을 쓴다. 그럼 말은 전쟁터에서도 말이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사치품 운반하는데도 말이 필요가 없어졌죠. 이렇게 되니까 그때가 바로 천하가 가장 태평한 시대더라. 이렇게.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지금 이 한비자는 22에서부터 27살까지 지은 글이라는데, 이런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이런 글을 어떻게 생각을 해내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에 생각해낼 수 없는 걸 생각해내다 보니까 지금 2500년이 지냈는데도 한비자 하면은 중국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분을 칭송을 합니다. 고로왈, 그 때문에 말하기를, 여기서 고로왈은 고로 노자가 말하기를 이 말이에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하기를, 노자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천하 유도면,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각 주마이 분야라 하니라. 천하에 도가 있어버리면은 달리는 말을 물리쳐가지고 무엇을 하도록 만드냐? 뒤엄치는 일을 시킨다. 뒤엄치는 걸 알죠? 화장실에 청소하는 데다가 이 말은 쓴다. 말은 사치품 날르는 데도 쓰지도 않고 말로 전쟁하는 데도 쓰지 않는다. 이래야 정말로 천하에 도가 있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면은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라가 자연히 보존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보존이 되죠. 그래서 나라를 가장 보존을 잘하는 방법, 가장 잘하는 방법은 이렇게 남의 나라 공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택을 베풀고 전쟁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사치품에 빠지지 말고 이러면은 자연히 나라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